할머니, 그 카드 어디서 주운 거 아니에요? 이 카드로 결제한다고요? 어이없네. 레스토랑 전체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사장님, 전설의 시크릿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우리 레스토랑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낡은 운동화, 빛바랜 코트를 입으신 그분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시다 들어오셨죠. 매니저는 할머니를 쫓아내려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5살의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저였기에 할머니의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매니저는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저는 제 월급에서 할머니의 식사비를 지불하며 계속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대사 가족이 우리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프랑스어를 하지 못해 당황한 그때 할머니가 일어나셨죠.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검은색 카드를 꺼내시며 계산을 하겠다고 하셨죠. 직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레스토랑으로 와주세요. 전설의 시크릿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매니저는 그제야 할머니의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은색 카드 한쪽에는 미세한 금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카드 번호는 0001번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이 카드는 설마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웃고 있던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싹 가셨죠. 이 카드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시크릿 카드는 우리 그룹 설립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밖에 검은색 리무진 세대가 멈춰섰고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했죠.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레스토랑을 시험해 본 건 우리 손자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서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자주 찾아오던 그 청년이 생각났죠. 항상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그 사람. 우리 손자가 너를 마음에 들어 했단다. 하지만 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지. 할머니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랑스 대사와의 대화, 매일 같이 찾아오시던 발걸음, 그리고 제게 건네주시던 따뜻한 미소까지. 이제 내가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야.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그 청년이 서 있었죠.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그 청년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이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부탁으로 왔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점점 당신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지,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의 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 것도 사실은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진짜 당신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있었던 일이야. 나도 너처럼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었어. 그때 내 남편도 이렇게 찾아왔지. 하지만 그 시절에는 돈과 지위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은 달랐어. 한 달 동안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찾아와서 날 지켜봤지. 내가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손자에게도 같은 방법을 제안했단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방문, 그 청년의 꾸준한 관심, 그리고 프랑스어 실력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죠. 아가씨, 너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청년이 한 걸음 더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서 있었고 마음은 마구 뛰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하신가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외로웠던 시간들, 매일 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원장님께서 늘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내 진심이 누군가에게 꼭 닿을 거야. 눈앞의 청년을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레스토랑에 올 때마다 보여줬던 그의 따뜻한 배려, 진심 어린 걱정, 모든 것이 진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직원이에요. 제가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란다. 내가 가진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더 소중한 것이지. 바로 진심이야. 청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매일 레스토랑에 와서 지켜볼수록 당신의 따뜻함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우르르 나왔고 그들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알고 보니 주방 직원들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매일 당신이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주방장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대답해 주실래요? 청년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 대답 이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눈물을 머금은 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매니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박수를 치고 있었고,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섬주섬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바로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걸 내게 주려고 20년 동안 기다렸단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깨끗한 글씨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건 내가 우리가 바라던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는 뜻이겠구나. 아빠가.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난 내 아버지의 은사였어. 20년 전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맡기셨지.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을 때 전해달라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이유, 이 레스토랑에서 저를 지켜보신 이유. 내 아버지는 내 제자였어. 그는 늘 말했지. 선생님, 제 아이가 자라서 선생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더 놀라운 비밀이 남아있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제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그리고 이것도 너에게 전해주려고 했단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할머니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었죠. 내 아버지는 내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었어.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고, 힘든 사람이 오면 늘 무료로 음식을 내주곤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국계 투자자가 우리 식당에 왔었어. 그는 내 아버지의 요리와 서비스에 감동받아 우리 식당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지. 그게 바로 이 레스토랑 그룹의 시작이었단다.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룹의 진정한 설립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주방장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레스토랑 그룹의 시작이었다니. 하지만 내 부모님은 큰 성공 앞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했지. 그러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사고가 났어. 내 부모님은 어려운 직원의 병원비를 전달하러 가시던 길에 레스토랑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나는 내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 너를 직접 키우지 못했단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늘 지켜봤어. 내가 고아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할머니가 저를 시험하셨는지.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내 부모님이 남기신 것이 편지만은 아니란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셨어요. 오래되어 녹이 슬었지만 분명 무언가 중요한 물건임이 느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늘 말했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이 남기는 따뜻함에 있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특별한 곳에 보관했지. 청년이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설마 그 보관소. 그래, 바로 그거야. 내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 재단에 맡겼어.
그리고 그 열쇠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신의 자녀에게만 전해주라고 했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것임은 분명했죠. 그 자선재단은 지금 이 레스토랑 그룹의 수익금 30%를 매년 기부받고 있어.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그때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당신의 아버님이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동안 대신 운영해 오셨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돈과 명예를 쌓는 대신 더 큰 가치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열쇠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선재단에 가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대로 다음 날 저는 청년과 함께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열쇠로 열린 금고 안에는 한 권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우리의 꿈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란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우리 식당을 찾아오셨다. 주머니가 가벼워 보이셨지만 나는 항상 그랬듯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자선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식당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내게 제안했다. 당신의 이런 마음을 더 크게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 자선재단이었다. 일기장을 덮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길 바란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위한 진정한 나눔을. 청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어가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제가 받은 이 책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 할머니는 그날 저녁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이란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편지들. 그것은 우리 자선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 지금은 15개국에서 따뜻한 식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할머니는 세계 지도를 펼치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마다 우리 재단의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 코로나 이후 후원이 줄어들면서 몇몇 지역의 급식소가 운영난을 겪고 있단다.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이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화하되 수익의 일부를 자동으로 자선재단으로 연결하는 거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레스토랑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네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건 쉬운 도전이 아니야.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기부해야 하니까. 내가 새로운 매니저가 된 이유도 바로 이거란다. 그때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도전을 해보지 않겠어요? 당신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과 제 경영 노하우가 만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가 궁금하시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도전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뜻한 식사 프로젝트는 이제 20개국으로 확대되었고, 매달 10만 명 이상이 무료 급식소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착한 프랜차이즈의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이게 다 내 아버지의 꿈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할머니는 새로 열린 백호점 오픈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초라한 차림이 아닌 당당한 회장님의 모습으로요. 특별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에요. 모든 매장에서 수익의 일부가 자선재단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 돈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르시죠? 한 직원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청년,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그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여보, 이번엔 푸드뱅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건 어떨까요?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단순한 매니저가 아닌 자선재단의 이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의 꿈을 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진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친절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 이미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